안녕하세요. 문학주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부아르입니다. 피에르 르메트르는 195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55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지만 각종 문학성을 휩쓸며 문단의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오르부아르를 비롯해서 그의 작품들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 치밀한 심리묘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르메트르는 소설을 쓰기 전까지는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55세가 되던 해에 우연히 써본 소설이 코냑 페스티벌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걸었죠. 왠지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작가의 대표작 오르부아르는 2013년 발표된 장편소설로 1922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영웅의 유해를 둘러싼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당시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죠. 르메트르는 오르부아르를 쓰기 위해 1년 반 동안 자료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 신문과 잡지 그리고 정부 문서들을 샅샅이 뒤져 생생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영화, 음악 그리고 문학작품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르부아르는 2013년 곤쿠르상을 수상해 명성을 떨쳤고 2017년 영화로 개봉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알베르와 에두아르라는 두 남자입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전우죠. 전쟁 당시 전공에 눈이 멀어 이들을 가혹하게 대한 프라델이란 야심만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중에 에두아르의 누나인 마들렌과 결혼을 하죠. 마들렌, 에두아르 남매의 아버지 페리쿠르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독일군과 싸우고 있는 프랑스군 진영에서는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주인공 알베르가 소속된 부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프라델 중위는 마치 전쟁이 계속될 것처럼 병사들을 닥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라델은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예로 이번 전쟁을 통해 어떻게든 전공을 세워 출세가도를 달리고 싶어하는 자였죠. 그는 역시 방심하고 있는 독일군에 기습을 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부대에서 가장 어린 병사와 나이 많은 병사를 정찰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들에게 총을 쏴 살해하고 독일군의 소행이라고 해 프랑스군을 분개하게 한 후 총공세를 가하죠. 알베르 역시 그 작전에 참여하는데 적진을 향해 돌격하던 중 정찰대로 나선 두 병사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등 뒤에서 총을 맞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기는 와중에 갑자기 프라델 중위가 달려와 그를 미끄러운 구덩이에 빠뜨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알베르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필 근처에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묻혀버리고 질식할 위기에 처하죠. 그때 에두아르도 병사로서 그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알베르를 발견하고 그를 구하던 중에 폭탄을 맞아 턱이 날아가는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에두아르는 얼굴 아래쪽이 사라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알베르는 그를 간호하며 지내죠. 그런데 프라델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알베르를 겁쟁이 병사로 만들어 지휘관에게 질책까지 받게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에두아르의 아버지 페리쿠르는 사실 정재계의 거물이었고 부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두아르는 자기 신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알베르는 그의 뜻을 알아채고 목숨을 걸고 병원의 서류를 위조해 에두아르에게 외젠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한편 에두아르는 전사 처리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알베르는 에두아르의 가족들에게 그가 전사했다는 편지를 보내고 이를 본 에두아르의 누나 마들렌이 부대까지 찾아오죠. 그녀는 프라델의 도움을 받아 알베르를 찾아내고 에두아르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알베르는 당황하지만 다행히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신 중 하나를 찾아내어줍니다. 전쟁은 종결되고 이 일을 계기로 프라델과 마들렌은 결혼을 하는데 프라델은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는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타고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인 전몰장면 유해 수습 사업에 독점권을 따내죠. 하지만 지독한 면이 있는 프라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관의 단가를 후려치고 사이즈도 작게 하는 한편 이민자들을 헐값에 노동자로 고용합니다. 한편 의지할 데 없는 알베르와 에두아르는 함께 지내고 있었고 알베르는 장애를 가진 에두아르까지 두 명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각종 일을 전전하죠. 에두아르는 모르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알베르는 생명의 은인을 위해 모르핀을 구하며 그를 부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베르는 뒤늦게 아들에 대한 추억에 빠진 페리쿠르의 초대를 받아 그의 저택에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프라델이 그 집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해하고 폴린이란 하녀를 만나 사랑에 빠지죠. 그 무렵 에두아르는 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걸 이용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추모비나 기념물 제작을 수주받아 돈만 챙기고 사라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림에 재능이 있던 에두아르였기에 꽤 구체적인 계획이었고 알베르는 걱정스러워 이를 반대하며 갈등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를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성공이었고 100만 프랑이 넘는 돈을 계약금과 성급금으로 받아 모으게 되고 성공에 도취된 에두아르는 조심성을 잃고 혼자 고급 호텔로 숙소를 옮깁니다. 한편 프라델의 전물 장병 수습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꼬장꼬장한 공무원 메를랭이 감사를 나와 여러가지 비리를 적발해냈기 때문이었죠. 이대로라면 프라델은 콩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였고 그는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평소에 그를 싫어하던 페리쿠르는 꿈쩍도 않습니다. 그는 메를랭과 따로 만나 돈으로 매수해보려 하지만 메를랭이 그 사실까지 보고해버리는 바람에 프라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알베르와 에두아르의 사업이 수상하다는 첩보가 페리쿠르에게 입수되고 그는 사위 프라델에게 이들을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번 일로 공을 세워 장인의 도움을 얻어보려는 프라델은 집요하게 추적을 거듭해 에두아르가 머물고 있는 고급 호텔을 찾아내 이를 페리쿠르에게 알리죠. 하지만 페리쿠르는 딸을 두고 여러 정보를 두는 등 망나니 같은 프라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법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페리쿠르는 홀로 그 호텔에 차를 타고 가고 마침 그날이 돈을 들고 튀기로 했던 날이라 에두아르가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턱이 날아간 에두아르는 평소 다양한 마스크를 만들어 쓰고 다녔었고 그날따라 예전 자기 얼굴을 따라 정교하게 만든 마스크를 씁니다. 그를 목격한 페리쿠르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놀라 차가 급발진하게 되고 에두아르를 치어 결국 죽게 만들죠. 한편 에두아르와 역에서 접선하기로 했던 알베르는 그가 나타나지 않자 애인이 된 폴린과 함께 사라져 레바논에 정착해 살아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에서 마스크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전투 중에 폭탄이 터져 얼굴 아래쪽을 완전히 잃은 에두아르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의지가 워낙 완강했기에 알베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 기록을 위변조해 그에게 외젠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죠. 외젠으로서 살아가면서 에두아르는 자신의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모양의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에두아르의 마스크는 그의 진짜 정체성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알베르마저도 에두아르가 제작한 마스크를 쓰고는 안도감을 느낄 정도였으니 에두아르에게도 같은 작용을 했을 겁니다. 알베르는 옷장으로 뛰어가 말대가리 마스크를 꺼냈다. 그는 마치 귀중한 골동품을 다루듯이 조심해가면서 그것을 뒤집어 썼다. 그러자 곧바로 어떤 안전한 곳에 들어온 듯한, 보호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다닌 탓에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출 수 있었던 에두아르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를 노출하고 맙니다. 전몰 장병 추모를 위한 기념비와 기념물 건립 사업에 사기를 친 것이 대성공을 거두자 그 성공에 도취되어 과거 자기 얼굴과 완벽히 똑같은 마스크를 쓴 것이죠. 이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얼굴을 본 페리쿠르가 차를 급발진하는 바람에 차에 치여 에두아르는 사망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에두아르가 마스크를 활용해 자신의 얼굴을 되찾으려 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얼굴을 본딴 마스크를 쓴 이유는 자신감의 회복에 따라 자아를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마스크는 처음에 에두아르의 정체성을 숨기는 기능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마스크는 여러 가지 모양이었지만 에두아르를 드러내는 마스크는 단 하나라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리는 각자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꾸미고 살지만 인간에게 있어 진짜 정체성은 단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모라는 것의 모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은 바로 알베르의 에두아르와 프라델이라고 할 수 있죠. 병사로서 참전한 앞에 두 사람은 장교였던 야신과 프라델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프라델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되는 그들이었지만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그들 모두 당시 프랑스 사회를 휩쓸던 추모 분위기를 타고 돈벌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업이야 누가 비난할 수 있겠냐만
알베로와 에두아르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를 쳤고 프라델은 단가를 후려치며 부실하게 유해수습 사업을 수행했죠.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 모두 당시 프랑스 사회의 추모 분위기를 이용해 한몫 잡아보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전쟁이 산업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말이다. 이 문장이 알베로와 에두아르, 프라델의 생각을 잘 대변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들 쉽게 악용할 정도로 당시 프랑스 사회의 추모 분위기는 극에 달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죽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추모하면서도 정작 살아서 생還한 장병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점입니다.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에두아르와 가난한 알베르 두 사람은 참전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각종 연금과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운송체계는 혼란스럽고 생필품 공급은 들쑥날쑥했다. 밀매가 성행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추모 기념물 사업으로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하죠. 당시 프랑스 사회의 추모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심지어 산 사람들은 뒷전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생각하면 죽은 사람들과 달리 산 사람들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이 이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추모 분위기의 모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흙구덩이 속에서 만나게 된 죽은 말의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대단히 몰입하도록 만드는 맛이 있는데 초반부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알베르가 구덩이에 묻히는 장면일 겁니다. 야심가인 프라델은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 병사들을 몰아붙여 독일군 진지로 돌격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편 병사의 죽음을 꾸며낸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알베르를 흙구덩이에 빠뜨리죠. 제1차 세계대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프랑스와 독일이 맞붙은 서부전선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장도 보통 개활지인데다가 비가 오기라도 하면 뻘밭이 되기 일쑤여서 흙구덩이에 빠지면 미끄러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하죠. 알베르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처에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흙더미가 덮이자 그야말로 죽을 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흙구덩이 속에 갇혔다는 것은 마치 무덤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게다가 그때 알베르의 눈앞에 나타난 죽은 말의 머리는 그의 위기를 극적으로 고조시키죠. 그들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 젊은 남자와 죽은 말이 거의 입맞출 듯 가까이에 있다. 그런데 알베르는 질식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놀랍게도 죽은 말의 입을 벌려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존합니다. 죽은 말의 머리는 죽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치 역할을 하지만 도리어 알베르를 구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말머리의 역할을 바꿔낸 것은 알베르가 보여준 삶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 있죠. 말 머릿속에 썩은 공기나마 마셔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그의 의지가 결국 스스로를 살려낸 겁니다. 흙구덩이에 갇혀서 죽은 말 머리를 대면한 알베르의 모습은 진흙탕에서도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대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르부아르 죽주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